먼저 급여와 배당은 회사에서 개인이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급여와 배당이 최종적으로 소득세 계산하는 이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방식이 또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지는 그 사업자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도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여와 배당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급여는 뭐고 또 배당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해서 제가 도표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그 납세자가 급여의 방식으로 가져가든 사실 배당의 방식으로 가져가든 세금 효과는 원칙적으로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한쪽으로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 방식 모두 동일한 과세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전문 용어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쪽 부분은 이제 회사고요. 아래는 이제 개인이 과세가 되는 것인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이제 급여로 인출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매출액이 10만 불이 발생하고 다른 비용은 없고 오로지 이 회사는 급여라는 비용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매출액 10만 불에 급여 10만 불을 빼서 결국 이 회사의 최종적인 수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법인세율이 11%라고 가정하면 역시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법인세액도 없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액은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급여소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소득세 신고하실 때 급여소득으로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개인의 소득세율이 25%라고 가정하면 10만 불의 25%인 2만 5천 불이 개인소득세로 최종 납부하실 금액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회사와 개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본다면 최종적으로 납부하신 세금은 2만 5천 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배당으로 인출했을 때를 설명해 드리는 차트인데요. 역시 동일하게 이 회사가 매출액이 10만 불이 있고 아무런 비용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그 발생한 순이익은 10만 불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법인세율 11%를 곱해서 10만 불의 11%인 11,000불을 최종적으로 법인세율로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결산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10만 불을 벌고 최종 법인세를 11,000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제 자금은 8만 9천 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만 9천 불은 개인 주주가 전에 배당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만 9천 불을 가져간 개인은 이제 배당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배당 소득세 신고는 약간 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일단 그 회사 단계에서 1차적으로 세금을 과세를 하였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에서 또 동일한 세금을 납부한다면 이건 이중과세가 되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단 금액을 이제 원래 소득으로 환원시키는 이제 그로스업이라는 것을 하고 나중에 그 법인세에서 회사 단계에서 납부했던 법인세액은 추가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배당세액 공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로스업과 배당세액 공제를 통해 가지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8만 9천 불을 배당을 가져왔지만 8만 9천 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원래 소득이 10만 불로 환원을 시켜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이제 10만 불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개인 소득세율을 아까 25%라고 가정했으니까 25%를 적용을 하면 2만 5천 불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 회사 단계에서 이미 11,000불이라는 것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금액을 배당세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세 공제 11,000불을 하면 결과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실 부분은
최종적으로 14,000불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회사와 개인을 공동체로 본다면 회사에서 냈던 법인세 11,000불과 개인소득세 14,000불을 합쳐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24,000불을 납부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가 급여로 주주에게 주나 배당으로 그 이익 금액을 배분하거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똑같이 25,000불의 세금을 걷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 방식이든 배당 방식이든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급여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배당은 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개인에게 이제 급여 방식으로 배분을 하게 되면 이제 샐러리를 주게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그 회사는 이제 T4를 나중에 T4 슬립을 개인에게 발행해 주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T4 인포메이션을 CRA에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걸 T4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급여라는 것은 뭐냐면은 회사의 세전순이익으로부터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도표를 보시다시피 그 세금을 계산하기 이전에 발생한 순이익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방식,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로 가져가시면은 몇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에게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바쁘니까 아이들을 이제 그 데이케어 센터 같은 데다가 이제 맡기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급되는 비용을 그 개인소득세 계산 시에 이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급여소득자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차일드케어 익스펜스 공제는 그 부부 두 분이 소득이 있으셔야 됩니다. 급여 소득이 있으셔야 됩니다. 급여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급여로 가져가셔야지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급여 소득인 경우에는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해서 1,245불을 또 소득공제해주는 세액공제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소득인 경우에는 이제 RRSP 한도 부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소득의 한 18% 정도를 그 다음 연도에 그 RRSP 한도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결국 이제 RRSP는 아시다시피 이제 본인의 소득을 절세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최근에 제가 그 코비드19와 관련돼서 보니까 급여를 발생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급여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급여가 있었던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요번에 그 4만 불 그 론을 또 해주는 게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국 급여를 지급했던 회사들은 이제 정부로부터 많은 이제 혜택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급여를 지급하면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전에도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 배당을 가져가는 것과 비교해서 CPP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원천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CPP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CPP도 회사하고 본인 부담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 현재 그 CPP 비율이 급여액의 5.25%, 그러나 이제 고용주하고 그러니까 회사하고 본인이 그 직원인 개인이 모두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5% 정도를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고 이제 58,000불을 보면 한 5,000불 이상 CPP를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부부가 만약에 같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뭐 10,000불 정도의 CPP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캐시플로우에 많은 부담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차라리 CPP 납부할 것을 다시 그 뭐 상품이나 재고자산 등을 구입해서 영업에 재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배당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급여 방식을 또 선택하실 경우에는, 이제 급여의 경우에는 매달 이제 그 원천 징수도 하고 그런 원천 징수 금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CRA에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원천 징수할 공제액을 계산한다든지 매달 이제 15일 이내로 또 그 원천 징수 금액을 납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여는 이미 비용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익을 이제 줄이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회사가 향후에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손실을 그 과거의 이익과 상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많은 금액을 이제 급여 처리를 해서 비용을 이제 다 처리하다 보니까 향후 미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과거에 그 적용받는 캐리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당장 그러니까 올해 이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로 가져가면 다 그 부분들이 이제 상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이제 상계가 돼서 처리가 됐는데, 미래에 이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 금액은 그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이익을 상계시킬 수 있는 캐리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비용 처리를 다 급여를 해버리니까 이 캐리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급여의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당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당은 디비덴드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 결산이 끝나고 배당을 받게 되면 T5라는 것을 발행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5를 발행해서 주주에게 주면 이제 주주는 이제 그 T5를 가지고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배당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T5도 역시 CRA에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배당은 뭐냐? 배당이라는 것은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그 세금을 납부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투자회수 방식으로 이제 주주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CPP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캐시플로우 관점에서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급여처럼 뭐 매달 원천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관리가 이제 편리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급여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과세 당국에서 정하고 있는 이제 그 어떤 세제상 혜택, 급여 소득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이제 세제상의 혜택,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맞벌이 부부에게 주는 그런 차일드 케어 베네핏, 차일드 케어 베네핏이 아니고 차일드 케어에 대한 소득 공제죠. 예. 소득 공제를 이제 적용받으실 수가 없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소득에 대해서 18%의 RRSP 한도를 급여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데, 배당의 경우에 이제 그러한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세제상의 혜택을 이제 포기하셔야 되는 거죠. 배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런 세제상의 혜택 등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려해 보면 사실은 세금만 보면은 급여 방식이 약간은 유리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CPP 납부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또 배당 방식을 또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또는 이제
그 영업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그 주주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했을 때 급여 방식과 배당 방식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